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말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으면 숨이 막히고 불편했던 적, 혹은 반대로 한마디 안 해도 그냥 편한 사람이 있죠. 이 차이 도대체 뭘까요? 말투일까요? 성격일까요? 배려심일까요? 사실은 더 깊은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살짝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감정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왠지 지치고 피곤해지는 사람,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왜 어떤 사람은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소모될까요? 관계에도 충전기와 방전기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잠깐, 지금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사람과 있을 때의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충전기 같은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납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면에 방전기 같은 사람과 있으면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도 집에 돌아가서는 왠지 허탈하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인간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지 않나요? 불편한 사람의 특징, 불편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쓰게 됩니다.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혹시 오해할까봐 계속 눈치를 보게 되죠. 둘째, 말 한마디도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농담을 해도 웃지 않고 진지한 얘기를 해도 반응이 차갑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셋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버드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불편한 인간관계는 수면 부족과 비슷한 수준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조용해진다면 그건 편함이 아니라 억눌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왜 그 사람이 불편할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내 안의 미해결 감정이 상대에게서 튀어나올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비판적인 사람과 있을 때 더욱 불편해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 경계 침해입니다. 자꾸 나의 감정, 생각, 시간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평가하고 내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불편한 사람과 대화한 뒤 호흡, 심박,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몸에서 먼저 반응합니다. 내 몸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이 관계를 먼저 판단한다니, 이제 그 불편한 감정을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되겠죠? 편한 사람의 진짜 정체. 그럼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굳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둘째, 나의 단점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를 얘기해도, 비난하지 않고 내 약점을 드러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도 몰랐던 진짜 나를 끌어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내 안에 숨어 있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더 솔직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 때 완성된다고요. 진짜 편한 사람은 나 자신답게 행동해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편안한 사람의 진짜 힘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떠오르나요? 세대별 관계 피로. 이런 관계의 피로는 모든 세대가 겪는 문제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관계 피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쌓인 감정의 빚들이 있습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건지, 의무감으로 만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계 피로는 조금 다릅니다. 소셜미디어 속 가짜 친밀감과 과도한 배려, 자기 검열이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면 어색하고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려다 정작 내 기분은 소홀해집니다. 세대는 달라도 감정은 똑같이 지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세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 피로를 겪고 계신가요? 관계의 기준은 내 감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불편하다고 관계를 끊어도 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에게 시간을 더 쓰세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편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말하는 대로 관계의 방향을 바꾸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사람을 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지금 떠오른 그 사람, 함께 있는 게 편안한가요? 이 한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이 답을 알고 있어요. 편안함의 과학. 왜 어떤 사람은 첫 만남에도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이는 우리 뇌의 미러 뉴런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러 뉴런은 상대방의 감정을 따라하는 신경세포입니다. 편안한 사람의 뇌파를 보면 안정적인 파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 안정적인 파장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또한 편안한 사람과 있을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 있을 때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편안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생리적으로 구분해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과학이 우리 직감을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이제 내 몸의 신호를 믿어봐도 될 것 같죠? 편안함을 판단하는 실용적 방법. 그렇다면 편안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3번 만나고 나서 내 감정을 체크해 보세요. 첫 만남은 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도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도 불편하다면 그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말투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평소보다 말이 줄어든다면, 목소리가 작아진다면, 웃음이 어색해진다면,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만나고 나서의 감정을 점수로 매겨보세요. 1점은 매우 불편함,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편안함. 꾸준히 5점 이하가 나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망설여지나요? 숫자로 보니까 더 명확하죠? 감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편안함과 불편함. 직장 동료 어 씨와 오랜 친구 B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 씨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씨와 점심을 먹고 나면 왠지 피곤합니다. 대화할 때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간섭합니다. 반면 B 씨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B 씨와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공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편안함의 차이입니다. 어떤가요? 어 씨와 B 씨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관계 정리의 용기. 이제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나는 불편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편해하는 관계를 상대방이 즐거워할까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편안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관계 선택. 나이가 들수록 관계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진짜 편안한 사람 5명이 억지로 만나는 사람 20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편한 사람과 보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나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죠. 편안한 관계 만들기. 마지막으로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조언을 구할 때만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죠.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면 편안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니 이보다 좋은 선순환이 있을까요? 마무리 당신의 편안함을 지키는 선택.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당신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보세요. 그것이 바로 삶을 덜 피곤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